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부터 진행되는 강의는 현대시 부분 강의입니다. 5월에 현대시, 6월에 현대소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현대시, 현대소설 부분은 우리 현재 교재 부분에서 보면 이 교재로 진행이 되는데 이 교재 부분이 2015 교육과정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022 교육과정을 적용한 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원래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2022 부분은 아직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책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에 실리지 않은 부분 중에 좀 중요한 작품은 오늘 제가 나눠준 자료 중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뒷부분에 여기에 실려 있지 않은 작품 중에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할 작품들이 자료 27쪽부터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교재 외 중요 작품 이렇게 해서 교재에 실리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강의가 이루어지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진행 부분은 먼저 앞쪽에 보면 2페이지 자료 2페이지 부분입니다. 현대시 강의 진행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은, 올해 진행하는 강의는 2025년 강의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영상 강의로 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 강의로 들어야 될 부분이 2023년 대비해서 2024년 대비해서 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2023, 2024, 2025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보면 순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주별 순서가 1번, 그 다음에 2번이 2024, 3번이 2024, 4번이 역시 2024, 그 다음에 5번이 2023년 강의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번 다루지 않은 시 및 낯선 작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 27쪽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은 다루지 않은 시 및 낯선 작품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부분은 10번째이고, 실제 강의에서 다루는 부분은 6번, 7번, 8번, 9번 이 부분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좀 헷갈리게 될 수 있는데, 현대시 작품이 많습니다. 작품이 많은데 이걸 4주 만에 전체를 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룬 내용에서 일부분은 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고, 또 원래 중요한 부분들은 또 직접 강의로 진행을 하고, 현재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전 시가도 그렇게 해왔고 고전 산문도 그렇게 했습니다. 현대시 마찬가지, 현대소설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제가 강의하는 부분은 현재 직강으로 4주 강의를 하는데 그 부분 외에 다른 부분들은 영상 강의로 이렇게 들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현대시 듣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현대시 작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작품을 찍어서 그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찍어서 하다 보면 그 중요한 부분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에서는 안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시, 현대소설, 그 다음에 고전시가, 고전산문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하려면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 작품에 해당되는 중요한 작품들 전체를 다 다루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이니까 현재 앞쪽에 있는 이 부분
2페이지에 제가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보면 예를 들면 2023년 대비 강의 부분에 정형시, 신체시, 자유시의 흐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화기부터 시작을 해서 20년대 작가들 중심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주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 2번 거기에 각 주가 있으면 주 아래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내용 전체를 올려둘 때는 그냥 전체를 순서대로 순서 없이 들어도 되고, 또 순서에서 따라 들으면 이 책 순서로 이렇게 강의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해서 1번, 2번을 다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강의했던 부분 20년대 30년대 시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지점 모더니즘 시, 백석이나 유용학의 시 등등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작년에 보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어지는 그 작품들이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상 강의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은 주로 개화기에서 시작을 해서 1900 그 일제강점기 부분까지 그 내용이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작품은 2025년 강의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진행을 할 테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 즉 다루지 않은 시 및 낯선 작품, 조금 낯선 작품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다루지 않은 시는 우리 책에서 2015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 내용은 다 담겨 있는데 좀 새로운 작품들이나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루지 않은 시 및 낯선 작품 이렇게 있는 부분은 앞에서 27쪽 붙어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EBS 교재에 나온다든지 작품으로 다루어진다든지 이러한 부분 등이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미리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면, 현대시 어떤 작품들이 주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서 자료 10쪽 자료 10쪽에 보면 거기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출제 연도에 따른 출제 시인 및 작품 이렇게 해서 지난해의 경우 윤동주의 참회록, 기영도 질투는 나의 힘, 한민복 박수소리, 박용래의 저녁눈 이렇게 해서 2024년에는 작품 4편이 나왔습니다. 꽤 많은 부분이 나왔는데 윤동주의 경우에는 2021년에 이렇게 반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기형도의 경우에 바람의 집 이 부분에 실려 있었는데, 질투는 나의 힘 이 부분은 좀 작품으로 보면 낯선 작품. 한민복의 박수소리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보면 둘 다 이 시의 경우에 보면 80년대 작품 부분으로 조금 낯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언제 어떤 작품이 나왔다 하는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목록이 있고, 뒤에 넘어가서 부분에 보면 12, 13쪽에 연도별로 문학사에 따른 현대시 출제 시인에서 유파 및 작품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파 및 작품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개화기에서 시작을 해서 20년대, 30년대 여기 해방시기 부분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90년대를 넘어가는 작품들이 별로 없습니다. 현대시에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너무 새로운 작품, 최근의 작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험에서 안 다뤄진다. 그래서 이것이 수능시험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수능시험은 거의 2010년대 작품, 2010년대 말 또는 2010년대 초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도 수능에서는 중요한 작품이가 아니면 의미가 있는 작품이면 많이 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에 나오는 작품을 보다가 우리 작품을 보면 우리 작품은 거의 90년대 부근에까지 멈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왜 그런가 하면 작품에서 나오는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험이 좀 더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더 검증된 작품, 조금 연구가 더 이루어진 작품, 그 부분을 위주로 많이 낸다는 겁니다.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작품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되고 성과가 이루어진 그런 작품을 중심으로 내고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너무 새로운 작품, 또 최근의 작품,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우리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생각을 해보면 2010년대까지 해당되는 작품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범위로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분의 경우에도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한민복, 박수소리, 이게 둘 다 80년대 작품으로 70년대, 80년대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김기택의 유리에게 하는 부분이 90년대 시대에 그때 나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 대체로 80년대, 90년대 정도까지 시험에 나왔다 하는 것을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새로운 작품, 최근의 작품, 우리가 예를 들어 EBS 교재를 보거나 또 시험에 관심이 있어서 뭐 이렇게 연합고사, 모의시험 이런 부분에 보면 고등학생들이 보는 그 시험들을 보면 낯선 작품, 새로운 작품이 많아서 야, 이렇게 공부해서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작품들을 보면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형도의 작품과 한민복의 작품이 낯설기는 하지만 둘 다 80년대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80년대를 넘어가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제시했는 자료 중에 대체로 보면 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이 부분까지 부분이 뭐냐 하면 해방 직후까지 20, 30 해방 직후 이 부분이 영상 강의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영상 강의에서 이 앞부분이 다루어지고, 그 다음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해당되는 이 부분, 50년대부터 80년대에 해당되는 이 부분들이 주로 현재 직강으로 주로 다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보면 우리가 대체로 이제 거의 비슷하게 그 부분을 갈랐을 때 50년대부터 그 다음에 1950년대를 기준으로 그 위와 아래를 갈랐을 때 지금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이렇게 시험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 부분도 앞에 있는 부분이 영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뒤에 있는 부분은 또 직강으로 다루어지고, 그 이전에 2023년의 경우에 주로 이제 뭐냐면 2023년에 1번, 2번을 빼고 2023년에 주로 이 부분에서 모더니즘, 참여시, 순수시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좀 걸러서 올해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내년 강의에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 또 20년대 30년대 시를 중심으로 다루고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과 관련지어서 이 점을 먼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려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2페이지에 있는 현대시 강의 진행 안내 이곳에 잘 따라서 보시면 전체 쉽게 내용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순번이 붙어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부분에서 보면 14쪽 15쪽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대비 현대시에서 다룰 주요 작품이다 라고 해서 앞에 우리가 보면 50년대 앞쪽까지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즉 청록파와 저항시까지 15쪽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분이 대체로 어디에서 다뤄졌는가 하면 이제 영상 강의에서 주로 다룬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쟁, 그리고 50년대 모더니즘 시, 그 다음에 참여시,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부분 작품들은 우리가 현재 직강에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강의 자료와 그 다음 여기 있는 14, 15쪽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부분부터 우리가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15쪽의 한국전쟁 그 부분부터 이 부분 차례로 해서 세부 내용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즉 저항시 앞쪽까지 계몽주의에서 시작해서 저항시 앞쪽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은 영상 강의에서 이렇게 듣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보면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자료에서 보면 1쪽부터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현대시 기출문제의 유형,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시험 나왔던 부분입니다. 시험 나왔던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제시했는데 그 중에 음령이 들어간 부분은 서사평 현재 이제 11개년 서사평 11개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러한 유형으로 문제가 나왔다 하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 관련해서 문학, 국문학 일반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문학, 국문학 일반, 그 다음에 또 현대시 부분에서 현대시 관련 사회문화적 맥락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시 작품 분석 및 감상에 해당되는 부분 등등, 이렇게 해서 이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이 바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기출문제 특강에서 이미 지난번에 4월 달에 현대문학 부분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기출문제 특강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어떤 작품들이 나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강의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 하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현대시를 공부하려면 이번 주에 보면 현대시 학습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시 학습 방법. 그래서 현대시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개별 작품을 공부할 때 그 이전에도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현대시 부분을 보자면 항상 시와 관련지어서 어떤 개별 작품을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과도 관련이 있는데 교재 부분에서 보면 54쪽 55쪽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현대시에 대한 접근 방법이다라고 해서 시에 대한 일반적 지식, 각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 일반적 지식과 감상 능력,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시를 공부한다라고 할 때 어떤 현대시 부분 작품 자체와 관련지어 생각을 해보면 현대시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뭔가, 바로 어떤 시대의 특징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대와 관련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문학사와 관련되는데, 시대의 특징이 있으면 그 시대라고 했을 때 어떤 각각의 시대 상황, 우리가 현대시에서 보면 10년 단위로 보통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단위로 이렇게 제시되어 되면서 각각의 시대, 즉 개화기라면 개화기 1920년대 1930년대, 그 다음에 해방시기, 그리고 50년대 60년대,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는 묶어도 됩니다. 7,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서 2000년대, 이러한 부분으로 대체로 묶어서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항상 어떤 시대 상황이 있고, 그 시대 상황에서는 보면 항상 그 시대에 어떤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시대의 특징들이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특징이 몇 가지로 특징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문학사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학사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학사의 경우에도 항상 뭐냐면 이 시대 특징과 연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시대 상황을 먼저 언급했는 것은 우리 현대시, 현대소설 부분은 항상 어떤 문제들을 보면 시대 현실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을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상황에 해당되는 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하면 이 부분 문제가 우리가 보면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문제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이거나 혹은 시대 배경이거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대와 관련되는 특징이 먼저 필요하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학사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학의 특징이 있으면 어떤 시대 속에서 문학도 그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문학사의 특징이 있는데 이 문학사 속에서는 또 문학사 전체 부분도 있고 또 세부 내용에서 보면 문학사에서 우리가 보면 시는 시사의 경우, 소설의 경우 소설사의 경우 이렇게 해서 시사와 소설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경우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소설의 경우 어떤 특징을 보여준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문학사 속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내려오면 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시를 중심으로 다루니까 시 부분 속에서는 뭐냐 하면 시의 유파, 시가 어떤 유파의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시의 유파의 특징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 이러이러한 유파의 특징이 있다라고 할 때 유파의 특징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청록파 또는 저항시다라고 할 때 그것도 하나의 유파의 의미로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유파라고 하면 문예사조의 흐름, 문예사조의 특징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유파의 특징이 있고 어떤 유파 속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작가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유파 속에서 작가 혹은 시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문학적인 배경, 문학적인 배경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학사적 배경으로서 넓은 의미로 우리가 어떤 작품을 공부할 때 문학사적 배경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문학, 국문학 일반, 지식 부분으로 문학 일반, 국문학 일반, 문학, 국문학 일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1, 2월에 강의했던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 시는 어떤 갈래이다 라고 하면 서정갈래. 그럼 서정갈래의 특징은 무엇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문학과 관련 지을 때 언어의 특징이다 하면 언어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문학의 기능, 문학의 기능이라고 할 때 그 기능이 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문학의 형상화라고 할 때 형상화 요소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1, 2월 강의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문학 일반에 해당되는 특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문학사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문학 일반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국문학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국문학의 배경사상이라든지 국문학에서 보면 해학, 풍자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든지 문학의 언어, 또 문학의 기능 등등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국문학 일반에 해당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배경 지식이 되는 부분으로 시, 소설, 이론에 해당되는 것. 시와 소설이 있으면 시, 소설, 이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 소설, 이론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작가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배경 지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 작품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 전체 배경 지식이 되어서 이 내용들이 전체가 배경 지식이 되어서 그 다음에 작가가 있고 여기서 뭐냐면 작품, 구체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이 있을 때 그 작품, 구체적인 하나의 작품이 있으면 이 작품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과 이러한 부분과 이런 부분의 배경 지식이 먼저 있어야 감상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감상을 한다 할 때, 작품을 감상을 한다라고 할 때, 이때 구체적인 작품이 있으면 이 작품에서 보면 이 작품과 관련지어 내용 요소가 어떠하다, 형식 요소가 어떠하다, 그리고 표현 요소가 어떠하다. 그래서 먼저 이 작품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앞에서 문학사 배경이나 아니면 문학, 국문학 일반이나 시, 소설, 이론에 해당되는 것, 이런 부분이 먼저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작품의 내용 요소, 형식 요소, 표현 요소 등을 감상합니다. 그래서 내용, 형식, 표현 등을 감상하는 부분인데, 내용 요소 하면 내용 요소가 무엇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형상화 요소, 내용 요소라고 할 때 내용 요소에 무엇에 해당됩니까? 바로 1, 2로 했는데 시적 화자와 화자의 상황,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시적 화자와 화자의 상황, 항상 우리 시험에 보면 화자와 관련지어 화자가 어떤 상황인가, 화자와 화자의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재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소재, 소재나 시의 소재, 제재, 그 다음에 주제 등등, 소재나 제재, 주제 등과 관련되는 부분, 또 그 작품의 정서 등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러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 형식이라고 했을 때 시에서 운율이라든지 운율, 또 시어와 행, 연, 시어, 행, 연 등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형식이라고 했을 때 시에서 보면 어떤 시상의 전개, 시상의 전개 방식, 시의 구성,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 표현에서 보면 비유, 상징을 표현, 비유나 상징, 이미지 또는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 등등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 작품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다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오든지 우리 문제에 보면 문학사 배경과 관련되는 게 있고 문학, 국문학 일반과 관련되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 부분에 자료 현대식 기출문제 유형에 보면 1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현대식 관련 배경 지식, 이 배경 지식에 문학, 국문학 일반과 문학사와 이게 다 묶여져 있습니다. 문학의 기본 갈래. 거기에 보면 문학사 관련, 문학의 기본 갈래, 문학의 기능, 현대시의 유파, 그 다음에 전통의 개성, 한국문학과 자연, 구체적인 감상 방법에 해당되는 것, 또 문학과 문화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에 나오는 맨 앞에 나오는 게 뭐냐, 문학사 배경, 문학 일반 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문학, 국문학 일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1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어떤 문제를 낼 때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가장 뭐냐 하면 좀 어리석게 공부하는 게, 한 작품에 대해서 대부분 다른 강의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의 작품이 있으면 작가와 작품만 공부하는 형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작가 부분을 따로 다루거나 아니면 그냥 이 작품만 공부한다는 겁니다. 누구 작가 하면 A 작품, B 작품, C 작품 이렇게만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1번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놓치기 쉽다 하는 점. 그래서 이게 1번 유형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할 때 이게 2번 유형입니다. 우리 자료 부분에 보면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죠. 현대시 관련 사회문화적 맥락에 해당되는 것, 즉 시대 상황, 시대 상황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시대 상황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대 작품만 공부하다 보면 이걸 놓치거나 아니면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유형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 요소, 형식 요소, 내용, 형식 표현이라고 할 때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공부하다, 작가와 작품을 공부하다 보면 이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을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 부분 중에 우리가 보면 1, 2월 강의에
1, 2월 강의에 주로 뭘 했느냐 하면 문학사 배경, 문학, 국문학, 일반, 시, 소설의 이론에 해당되는 것. 1, 2월 강의에 주로 이것을 적용한 감상 방법 부분이 1, 2월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 부분과 함께 여기 제시된 부분과 함께 감상 방법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문학사 배경이나 문학 일반, 시, 소설 이론, 시 이론에서는 이걸 이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 화자가 무엇이다. 그 다음에 화자 상황이 무엇이다. 소재 제재가 시에서 어떤 기능을 한다. 운율의 어떤 부분이 있다. 비유 상징이 무엇이다. 그 자체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었던 부분. 그것이 1, 2월 강의였다는 겁니다. 1, 2월 강의에서 이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는 강의는 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인 작품에 적용하는 형태로 여기에서도 내용 형식 표현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다루었는데 이제 작품에 적용하게 되면 A라는 작품이 있다라고 하면 A라는 작품의 경우에 공부해야 할 내용은 전체 이런데 이걸 타고 올라가면 A라는 작품의 작자는 누구인데 어떤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떤 유파에 속해 있다. 또 그 작품이 예를 들면 이것이 1930년대 작품이라면 30년대에 나타난 시작품이다 라고 할 때 30년대 예를 들어 백석 시인이다. 백석 시인의 어떤 백석 시인의 작품 중에 모닥불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모닥불과 관련지어 작품의 특징도 알아야 하고 백석의 특징, 그 백석은 유파 외의 그런 시인이다. 30년대 문학사 특징은 어떠하다. 시대 특징은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만 구체적인 작품에서 우리가 뭐냐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부분으로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지어서 먼저 뭐냐면 문학사와 관련되는 부분, 문학사와 사회문화적 맥락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제 영상 강의, 이건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영상 강의로 문학사 도표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문학사 도표를 활용해서 유튜브에 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들으면 도표를 활용해서 이러한 흐름 각 10년대마다 문학사 특징을 다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3페이지에 보면 현대시 작품 분석 감상에서 내용 형식 표현이다 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 뭐냐 하면 3페이지 3페이지에 내용 요소가 있고 시의 형상화 정서 그 다음에 화자의 상황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화자와 화자의 상황 시의 내용 전개 그 다음에 제재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형식 표현 요소는 비유 상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비유 상징이나 시의 의미를 묻는 문제 2024년에도 예외 없이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보면 4페이지 부분에서 화자와 화자의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 2024년에 있고 또 2024년 문제 비유 상징과 관련되는 부분이 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세부 내용에 보면 2024년까지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또 2024년 문제 중에 시어와 행, 연, 운율과 관련되는 것 우리가 행을 비워서 시행 배열상의 특징 이 부분을 묻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7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과 관련된 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되는 부분도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시 문학교육 및 기타 작년에 나왔던 2024년 B9번의 경우에 그것은 교재 부분에서 단원 구성과 관련지어서 단원에서 보면 그 교과서 부분 배열과 관련되는 부분 문제 자체로는 시행 배열과 관련되는데 거기에 보면 정서 그 다음에 시행 배열 내용 부분과 형식 부분이 함께 짜여지는 형태로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냐면 단원 구성과 관련되는 부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럼 우리 책에 보면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방금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서 54, 55쪽인데 우리 책에서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먼저 문학사 부분, 현대 문학사가 있습니다. 문학사 현대시의 흐름이다 라고 해서 현대 문학사 부분에 보면 개화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81쪽에 개화기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20년대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30년대에 해당되는 부분, 해방 직후 60년대, 7, 80년대, 90년대 이후 이렇게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항상 보면 예를 들어 8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83쪽에 펴서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가? 처음에 나오는 게 시대입니다. 시대. 시대 부분이고 이 시대라는 것은 뭐냐? 이 시대 상황을 말합니다. 시대 상황.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1석의 작품을 공부할 때도 먼저 1930년대 이 시대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30년대가 어떤 시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시대. 그 다음에 문학사인데 문학사 전반에 해당되는 것, 문학 전반에 해당되는 것 통합적으로 제시된 부분과 시사 소설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현대시이니까 시사에 해당되는 것. 그 문학 전반과 시 전반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시의 유파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대 속에서 보면 20년대 문학의 특징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0년대 시에서 보면 시의 유파가 있습니다. 20년대 85쪽에 보면 자유시 운동, 상징주의, 낭만주의, 신경향파, 민족주의 문학, 또 근대적 서정시, 또 절충주의 문학,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시대에 나타났던 문학의 유파라든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앞서 이야기했죠. 시대 상황과 문학사와 시사, 유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이게 앞쪽에 여기까지는 앞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930년대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넘어가 보면 1930년대 하면 항상 시대가 먼저 나옵니다. 이 시대 내용은 뭐라고요? 항상 사회문화 맥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대 보면 일제가 만주 및 중국을 침략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일제 강압 통치와 함께 사상을 통제하고 언론의 검열을 강화한다. 수탈과 탄압이 극심해서 전민족주의 궁핍과 많은 유민이 발생했다. 그 다음 카프 등 사회단체 강제 해산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이 30년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30년대에 보면 우리가 일제가 만주 및 중국 침략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수탈을 강화하고 전민족적 궁핍, 우리가 수없이 많은 가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민이 발생한다든지 사람이 떠돈다든지 산문 항목과 연관이 됩니다. 수탈과 탄압이 극심해서 전민족적 궁핍과 많은 유민이 발생했다. 그러니 30년대 백석의 시 떠도는 거나 아니면 이용화의 시 부분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264 윤동주의 시도 이 시기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시기 배경, 그 264 윤동주라고 할 때 항상 이런 시기 배경을 이해를 해야 한다 하는 점. 그래서 이걸 먼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학 부분에서 문학 전반의 특징, 30년대 문학 전반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보면 시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시의 유파, 90쪽에 보면 시문학파, 그 다음에 30년대 모더니즘 시, 부인회, 전원파, 인생파, 청록파, 그 다음에 저항시, 그리고 유파 외의 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문학사 부분이 먼저 돼야 됩니다. 문학사 부분 먼저 앞서, 그래서 문학사 도표를 통해서 문학사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개별 작품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백석 시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모닥불이다 라고 할 때
그럼 백석 시인의 경우 그 작품과 관련지은 시는 모닥불인데 그 작품 자체의 내용 형식 표현도 필요하지만 뭘 공부해야 되는가 하면 작가 부분. 작가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과 관련되는 유파. 백석은 어떤 유파? 유파 외의 시인, 이용학과 함께 유파 외의 시인에 속하면서 30년대 현실을 많이 담고 있는 시인이다. 그 시대 문학사는 어떠했다. 시대 상황은 또 어떠했다. 이걸 같이 알아야 이 작품에 대해서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강의에서 다룰 때는 작품 위주로 이렇게 다루지만 항상 여러분이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뭔가 그 시대의 상황이라든지 문학사라든지 이러한 부분과 함께 또 1, 2월에 이 문학적 배경과 국문학 일반, 문학 국문학 일반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시소설 이론에 해당되는 것, 이걸 우리가 1, 2월에 다루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알고 있어야 어떤 작품에 대해 제대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형으로 해서 나눠놨지만 먼저 항상 문학, 국문학 일반이나 문학적 배경을 묻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1930년대와 관련되면 30년대의 문학사적 배경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용 형식 표현이 아니라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0년대 예를 들면 모더니즘 소설이 무엇이다. 또는 30년대 농촌소설이 무엇이다. 풍자소설이 무엇이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소설이나 시에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할 때 현대시를 공부하지만 시작품보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러한 문학사와 관련되는 부분, 또 내가 시를 공부할 때 시에서 그 용어라든지 구성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책에서 이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문학사 부분에 현재 우리 책에서 보면 그 내용이 담겨 있듯이 81에서 시작을 해서 그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먼저 기억을 합니다. 81에서 105까지 우리 교재 부분에서 81에서 105까지 이걸 먼저 공부를 하고 이걸 달달 외우듯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작품과 관련지 내가 60년대다 라고 하면 60년대, 또 7, 80년대라 하면 7, 80년대, 그러한 배경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어느 시대다 라고 하면 시대 특징은 모두 다 적용됩니다. 7, 80년대 하면 7, 80년대 시대 특징은 이 부분이 다 적용이 됩니다. 또 30년대다 하면 30년대 시대가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고 있어야 그 작품을 이해할 때 어느 시대, 몇 년대다. 제가 10년 단위로 그랬죠. 몇 년대다 하면 그 시대에 적용을 해서 그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전에 재작년에 나왔는 문제인데 거기에 보면 사평역에서 곽지구 사평역에서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 부분을 보면 사평역에서 하는 부분의 경우 모두들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제시가 되면 그 부분의 경우에 왜 침묵하는가? 바로 7, 80년대가 시대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곽재구 작품. 그러니까 여기 7, 80년대로 넘어가 보면 그 시대가 어떤 특징이냐라고 했을 때 7, 80년대에 보면 102쪽에 102쪽에 보면 시대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등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현실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러면서 국가주도 경제개발이 이루어졌고 민중들의 삶의 현실을 소재로 삶의 애환과 전망을 그리는 민중문학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곽재구 작품이 3번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나타난 게 뭔가 1번 시대 속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작품의 시대 배경이라든지 사회문화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의 학습이 먼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공부할 때 미리 예를 들어 몇 년대다 하면 몇 년대의 배경이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의 경우 문학 일반에 해당되는 이것도 시에서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감상을 하려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작가 부분에서 우리가 백석 시인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책에서 보면 백석 시인의 경우 우리 책에서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439쪽에 439쪽에 보면 백석 시인이 있는데 항상 백석 시인에 보면 우리 책의 특징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맨 위에 백석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이 작가의 특징이고 그 다음 주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81에서 105쪽이고 그 다음 작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작가 특징과 관련되는 부분, 시인의 특징과 관련되는 부분은 항상 시 앞쪽에 그 시인의 앞쪽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보면 현재 439쪽에서 거기에 보면 맨 위에 백석 시인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기 이 특징은 뭐냐? 개별 작품에 다 적용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작품에서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첫 번째 있는 작품, 두 번째 있는 작품 작가가 있으면 작품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작품 1이라고 하면 작품 2, 3 이렇게 계속 4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작품들을 공부하더라도 이렇게 쭉 공부하더라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작가의 특징. 이 작가가 전체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 작가의 특징을 먼저 알고 있으면 이 작품을 이해할 때 그게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작품들을 공부하면서 늘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바로 위에 있는 유파 특징이나 아니면 시대 특징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과 함께 우리가 앞에서 보듯이 문학, 국문학이 적용되거나 문학사가 적용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이게 함께 공부가 되어야 우리가 시를 이해할 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유형의 문제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뭐라도 좀 부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 2월에 국문학 일반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앞에서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거 문학사적 배경과 관련되는 것이거나 국문학 일반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또 잘 풀기가 어렵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1번 유형이 1쪽 2쪽의 문학사 관련 문제, 문학의 기본 갈래에 해당되는 문제, 현대시 경향이나 현대시 유파에 해당되는 문제, 그 다음 문학의 전통이나 한국 문학과 자연 또는 시 감상 방법, 문학과 문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답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시 관련 문제다라고 할 때 현대시 관련 문제 중에 사회문화적 맥락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잘 모르면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되는 문제를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작품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 보통의 경우에 다른 강의에서는 뭐냐면 거두절미하고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 없이 작품을 위주로 해서 작품 1 예를 들어 백석 시인 하면 작품 1, 작품 2, 작품 3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공부를 해서 우리가 그 시험에 잘 대응을 하려면 이러한 부분의 경우도 먼저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도 잘 알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어떤 유형의 문제든지 잘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여기에 간단하지만 문학사 도표 부분 강의로 유튜브에 영상 강의가 제 이름 쳐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문학사 도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작가 부분 앞에서 제시가 되고 작품 부분을 이해할 때 제 책에 있는 부분은 작품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에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뒷부분에 뒤에 설명도 있지만 작품과 관련되어 있으면 구성요소 파악이다 라고 해서 구성요소 파악 그것이 지닌 의미나 효과 주제와의 관련성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을 때 그 작품의 구성요소 부분에 화자 및 상황은 무엇이다 시에서 어떤 내용 전개를 보이고 있다 소재 그 다음에 이 작품은 또 리얼리즘 및 이야기시이다 해서 이게 내용면에서 중요한 특징입니다. 형식면에서 가군 역순행적 구성 시상에서 역순행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표현에서 전형적 인물로 제시되는 부분, 감정이입이 나타나 있다, 반에 의한 표현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 구성 요소가 있고 개별 작품에서 요소가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제가 1, 2월 감상을 할 때 이 부분 A라는 어떤 작품이 있으면 이 작품의 경우에 이 구성 요소 A라는 작품의 이런 내용 형식 표현 중에 어떤 요소가 있다. 그게 바로 구성 요소 파악이라는 겁니다. 구성 요소를 1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성 요소가 파악이 되었으면 이게 어떤 의미나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 부분이 구성 요소가 어떤 의미나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게 바로 구성 요소가 지니고 있는 의미나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다. 주제와의 관련성. 이렇게 파악하는데 우리가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어떤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지니고 있는 의미나 효과,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이 부분을 사용했다. 이런 부분을 묻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면 시어가 있어도 그 시어가 어떤 의미인가? 제재가 어떤 의미인가? 이걸 묻고 또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것의 효과가 뭔가? 그래서 구성 요소 자체가 지닌 의미나 효과라는 것은 뭔가? 시인이 어떤 의도로 이러한 부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의미나 그 효과를 파악하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대부분의 작품이 이렇게 내용 형식 표현 요소로 나누어서 그걸 설명하는 형태로 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면서 바로 뭐냐 하면 하나의 작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을 파악하는 형태로 그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교재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 내용은 1, 2월 강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작자 부분과 작품 부분은 해당 영역에 작자 부분은 제일 앞쪽에 예를 들어 백석은 439쪽에 있으면 또 다른 시인들은 그 맨 앞쪽에 항상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름대로 뭐냐 하면 시를 공부하기에 가장 적절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재를 활용할 때 이런 교재 특징을 알고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바로 앞쪽에 있는 이 내용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건 또 문학사 도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가면 작자와 그 다음에 그 작품 이러한 식으로 접근이 되도록 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작품을 현대시 부분을 공부해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대문학사 및 도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문학사 흐름이 문학사 도표에서 보면 크게 나누었을 때 현실 관련 시, 현실과 관련 있는 시가 있고 그 다음에 모더니즘 시, 모더니즘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수 시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 보면 우리 문학사 부분에서 보면 현실 관련 시는 1920년대 부분에 나타났다가 1920년대에서 현실 관련 시라고 했을 때 1920에서 30년대 쭉 나타나다가 그 다음 이 부분이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50년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사라지고 다시 60년대부터 이게 참여시부터 나타나서 참여시에서 그 다음 민중시 70년대 민중시와 80년대 민족시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까지도 이 부분이 쭉 70에서 80년대 그 다음 90년대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 20년대 부분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인데 카프 계열의 시라든지 또는 1920년대 30년대에서 일부 현실을 담고 있는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해방이 되고 50년대가 되면 이 흐름이 맥이 조금 끊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모더니즘 시는 1930년대부터 나타납니다. 30년대부터 나서 쭉 이렇게 이어져서 이건 50년대 60년대 이어져서
현재까지 이어져서 이게 지금은 이제 거의 통합되는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되는 형태로 우리 시에서 두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순수시다라고 할 때 역시 순수시도 20년대부터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건 50년대 60년대 정도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도 순수시는 많이 지어지는데, 순수시의 경우 지금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작품으로는 많이 지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이 거의 문학적인 부분으로는 거의 맥이 끊겼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어지긴 하지만 60년대 이후의 순수시는 별로 없습니다. 작품으로 실려 있는 게 별로 없다 하는 점.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일부 약간 정도 이렇게 나타나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오면 이 부분은 거의 맥이 끊겨 있는 부분이다 하는 점. 그래서 우리 문학에서 보면 큰 흐름에서 나중에 여기 문학사 도표에서 보면 다른 색으로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앞에 이 부분까지는 이제 영상으로 진행이 되고, 현재 제가 이제 앞으로 다루는 강의에서는 뭐로 되는가 하면 50년대 부분에서 나타났던 부분, 전쟁시나 50년대와 관련되는 전쟁과 관련 시, 혹은 분당과 관련되는 이러한 부분의 시의 흐름, 그리고 50년대 모더니즘 시의 흐름, 50년대는 모더니즘 시 흐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50년대의 순수시 특징, 이러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60년대 넘어가서 이것은 이제 다시 또 이게 부활이 됩니다. 참여시라고 했을 때 김수영이나 신동엽, 그리고 민중시, 민족시가 여기서는 이 시기에는 더 주류가 됩니다.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역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이건 잠시 이어지다가 그 뒤에는 그 맥이 사라지는 형태로, 그리고 우리가 뒷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라고 했는데, 역시 앞에 이건 이미 큰 흐름에서 설명을 했는데 14쪽 15쪽에 보면 앞에 있는 부분에 보면 자유시 상징주의 이런 부분으로 20년대 이어지다가 카프 계열의 시, 그 다음에 김소월이나 만해 한용운의 시, 20년대 저항시, 이런 부분이 현실과 관련이 있는 시들입니다. 현실과 관련이 있는 시들이고, 그 다음에 카프 시까지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0년대 부분에 보면 20년대도 순수시다라고 할 때 낭만주의 시라든지 이런 부분 위에 자유시, 상징주의, 낭만주의, 자유시, 상징주의, 낭만주의가 대체로 순수시 계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만해 한용운이라든지 카프시 계열은 또 이렇게 현실 관련 시에 해당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30년대에 들어와서 30년대의 경우에 보면 모더니즘이다 할 때 모더니즘 시라고 하면 30년대 들어와서 20년대도 일부 흔적이 있었는데 20년대 30년대 모더니즘 시 요것이 있고, 30년대 보면 또 뭐가 있는가, 시문학파, 생명파, 전원파, 이건 다 30년대에 해당됩니다. 유파 외의 시, 청록파, 저항시까지, 우리가 50년대 이전은 저항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특징이라면, 50년대 이제 그 한국 전쟁 이후의 경우 전쟁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모더니즘, 여기 보면 50년대 모더니즘, 50년대 60년대 쭉 이어지는 모더니즘 시가 있고, 그 다음에 50년대 현실 부분이 좀 적다고 했습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으로 전쟁과 관련되는 게 일부가 있고 50년대는 게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50년대 순수시라고 했을 때 순수시의 경우 50년대 순수시, 우리가 그 이전부터 청록파부터 이어오던 시인들과 50년대 새롭게 나타난 부분으로 순수시라고 했을 때 이형기나 박재삼, 그 다음에 60년대 넘어오면 천상병, 박용래,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의 이후로는 좀 맥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순수시는 맥이 끊어지고 이제 이 두 가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60년대 들어오면 참여시라고 했을 때 참여시가 현실을 드러내는 시, 그 다음에 60년대 모더니즘 시, 그 다음에 7, 80년대, 90년대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리얼리즘 계열은 현실 관련입니다. 민중시, 민족시가 이게 이 부분이 리얼리즘, 여기 참여시라면 이건 리얼리즘시 계열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더니즘식 계열이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이어지는 것은 이 두 가지 흐름으로 크게 이어지고 있다. 두 가지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현재 오면 이것이 좀 통합되는 양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구분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통합이 되는 그런 양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진행에서 앞에 해당되는 여기 부분까지 내용은 뭔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야 되고, 뒤에 있는 이 부분부터 해서 세세한 내용으로 이렇게 다뤄간다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구체적인 작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는 분? 질문 없습니까? 예, 잠시 쉬었다가 그리고 강의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2페이지에 있었죠. 자료 2페이지 거기에 보면 강의가 현대식 강의 진행 안내라고 해서 요 영상 강의가 올라올 테니까 올라오게 되면 순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번에 따라서 들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뭔가 6, 7, 8, 9번 강의가 직강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영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제시되었다 하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준 자료에서 27쪽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27쪽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은 교재에 안 실려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다. 좀 중요한 작품이다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작년 4주 강의에 다뤄졌습니다. 작년 4주 강의에 이 내용이 다뤄졌다. 그래서 그때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